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과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시간 2억 7천만의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자히드 후센입니다. 오늘은 항상은 우리가 몇 명 같이 모아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딱 재밌는 두 명만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 아만 씨도 나왔습니다. 아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만 온라입니다. 네, 아만울라 씨랑 제가 오늘 그저 기대되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네. 기대되고 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요즘 뭐 때문에 제일 바빠요, 요즘? 제가 요새 회사를 정리하고 있고요. 회사를 네.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다른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네. 앞으로 창업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회사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이 그만두고 네. 이제 자기 개인 좀 발전을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창업할 생각이신가요? 뭐 빠르면 뭐 올해 말부터 할 수 있고요. 네네. 뭐 늦어지면은 한 내년쯤 이제 할 그래요? 생각이고. 아주 큰 뉴스네요, 오늘. 여러분, 아마눌라 씨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창업은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관련된 창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지금 한국어 관련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네. 통번역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거든요. 아하, 아시겠지만은 그래요? 한국에 이제 파키스탄어 네. 통번역 회사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차릴 생각이고 네. 추후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다음에 네. 이제 관련 업무도 이제 할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주제로 넘어가시죠. 화면에서 한번 주제랑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가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이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만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물론 아만 씨는 이제 귀화를 하셔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외국에 살 때는 대사관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대사관이 가장 중요한데 어디 나라든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을 우리가 대사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 인물은 대사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사님 아래에서 여러 분야의 상무관님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하는 이런 기관인데 오늘 우리가 파키스탄 대사관 관련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사관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리나요, 아만 씨? 대사관이라고 하면 일단 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집 밖에 다른 도시에 가면은 이제 집이 있다라는 안심감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 자국민들에 위해 대사관이 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귀화했지만은 제 본국이 파키스탄이잖아요. 맞아요. 제 와이프도 아직 파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파키스탄 대사관에 자주 가거든요. 예. 아이들 이제 등록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사관 자는 일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만 씨는 파키스탄에 가도 대사관이 있고 맞아요. 한국에 와도 대사관이 있고 그죠? 거기는 맞아요. 한국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쵸,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 대사관은 사실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한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 맞아요. 멋있게 만들어 있어요. 그쵸.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대사관이 그렇게 전통 스타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도 파키스탄 대사관도 파키스탄 전통 스타일로 만들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물론 한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사관이라고 하면 아까 아만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집이죠, 집. 이제 외국에 자기 집 같은. 그래서 파키스탄 대사관을 파키스탄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사님 댁이 있고 그리고 대사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파키스탄 하우스라는 이제 표현도 쓰거든요. 외국에서. 아만 씨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의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에 이제 거주하는 파키스탄 사람이라면은 대사관은 무조건 이제 방문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대사관의 일이 이제 광범위이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네, 네, 네. 한국에 사는 이제 파키스탄 사람이라면은 이제 네. 꼭 뭐 여권 갱신이라든가 이제 네. 자기 신분증 재발급이라든가 네. 자녀의 등록 문제라든가 이제 자국 문화에 대해 좀 어떤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이제 서류 홍보. 공정이라든가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대사관에 이제 방문을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자이드가 말한 것처럼 네. 대사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관은 외교부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의 문화를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에게 네. 이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여러 분야에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대사관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은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이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사관은 혼자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사실. 그쵸, 맞아요. 국민들이 같이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국민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야 그 나라의 문화를 홍보도 할 수 있고, 그죠? 그쵸.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는데 파키스탄 대사관이 있지만 그 아래에 학생 연합회가 있어요. PSAK라고 Pakistan Student and Scholars Association Korea라고 PSAK라고 해요. 그다음은 무역협회 우리가 지난번에 회장님 만났는데 전 회장님 PBA Pakistan Business Association 있고 그다음에 PCK라고 Pakistan Community Korea라고 특히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하는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커뮤니티들이 대사관 아래서 같이 대사관이랑 한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사실 대사관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이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만 씨가 이제 왜냐하면 아기들도 있고 와이프분도 있고 이런 가족 관련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우리 한국에 사는 파키스탄 사람들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대사관이 많이 도와줬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많이 도와줬다라는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대사관이랑 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사관에서 협조를 또 잘해주고 네네네. 뭐 사이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 예. 그때 파키스탄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에 가 있는 네. 우리 국민들은 네. 전 국민들은 그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비행기가 중단돼가지고 맞아요. 네. 하늘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예. 아예 파키스탄 국민들은 한국에 올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뭐 그 예. 중에 학생도 있었고 뭐 사업 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예. 가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대사관의 협력으로 예. 이제 직항 하나 이제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데려오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사관이 아주 큰 역할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파키스탄 문화에서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자기 고향에서 집 근처에서 매장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시신을 이제 파키스탄으로 보낼 때 그게 또 비행기에 스페셜한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대사관이 앞서 이제 무역협회랑 같이 해서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돈도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죠. 사실. 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네. 대부분 이제 돌아간 분들 중에 뭐 그러니까 불체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네. 사람들은 이제 가족도 없고 네. 국내에서 사실 매장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제 그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국으로 그 시신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은 또 대사관에서 해주고 맞아요. 예. 대사관에서 또
보낼 때는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대사관에서 모금 활동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모금 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다 마련해가지고 그 네. 시신을 이제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역할도 맞아요.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예. 모금 활동을 해서 이제 네. 치료비를 맞아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네네. 이제 제가 예전에 2017년에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네네네. 그때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네. 이제 파키스탄 여권을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네. 이제 한국에 그 등록을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네. 90일 이내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대사관에 갔는데 네. 사실 저는 신청서도 못 썼어요. 사실 네. 아무것도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 되게 망망했었어요. 망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고 그때 대사관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다 안내해주고 신청서까지 다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네. 이제 서류 다 복사해주고 네. 그날 문제 다 해결하게끔 도와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협조를 안 해줬으면 저는 사실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네네. 대사관의 도움으로 제가 네.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다 친절하고 하는데 물론 가끔씩 이제 문제 일어날 때도 있죠. 사실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다 해결이 되면서 계속 아주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이제 국민들 다 잘 알고 있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크고요. 우리 여권을 그 연장할 때 맞습니다. 다시 발급받을 때 컴퓨터라이즈 파스포트가 수기 없었어요. 여권이었고 원래 수기 여권이었고 맞아요. 지금은 수기 이제 여권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여권을 맞아요. 만드는 게 그것도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패실리티를 만들었고 또 옛날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 항상 대사관에 왔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파키스탄 정부 쪽에서 만약에 답장이 안 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장이 안 오거나 그랬을 때는 대사관에 연락을 하시면 바로 도와주시고 바로 해주시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파키스탄 대사관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그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이제 네. 국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쵸, 아기가 태어나면은 네. 한국에 있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네. 그걸로 아제르바이잔에 갔다가 갔다가 거기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엄청 복잡해요. 근데 파키스탄 대사관이 여기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 중요한 게 또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네팔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체류하는 뭐 불체자들의 여권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네. 국내에서 갱신을 해줘요. 네. 갱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파키스탄 대사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권을 갱신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좋고 우리가 네, 온라인을 네, 네. 통해서도 신청해서 해가지고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조금 뭐 바라는 점도 좀 많긴 하지만은 네네네네. 제일 많이 바라는 게 이제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용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 뭐 우리 대사관도 사실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네.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거기에서 멀리서 오시는데 자기네들은 뭐 복사를 못 하거나 네. 이제 뭐 서류가 있는데 뭐 파일에 있거나 뭐 이메일에 네. 있거나 이제 맞아요. 그걸 여기에서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예. 그러니까 맨원형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가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고생하지 않게끔 좀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대사관에서 대사관의 업무를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네. 비자를 신청하러 왔는데 네네네. 대사관에서는 비자는 여기서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네. 신청해야 한다라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광주에서 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광주에서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비자를 받았지만은 네. 대사관의 업무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네. 사실 그 많은 이제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조금 더 빅픽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게 이 다른 대사관들을 봤을 때 그 우리 관광청 있잖아요. 관광청에 그 아예 오피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맞아요. 파키스탄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 관련 업무도 우리 대사관에서 보고
문화 관련 업무도 우리 대사관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어떤 대사관들 보면은 관광청이 따로 있고요. 문화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관광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관광 관련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소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뭐 에이전트들이랑도 계속 이제 해가지고 파키스탄 국가에서도 관광 관련 이런 아이디어들 주는 것도 다 큰 업무인데 이거를 대사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대사관의 다른 업무들에 크게 이게 조금 시간을 많이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키스탄 대사관도 사실 관광청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팀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파키스탄 문화원. 문화원인데 다른 나라들도 다 모든 나라의 문화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파키스탄도 대사관에서 좀 도와주면서 하고 싶은 그렇게 문화 쪽에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문화원을 만들어서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관련 콘텐츠 만들고 문화 홍보하고 한국 문화와 파키스탄 문화의 공통점들을 우리 지금 방송에 잡고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점들이 뭐가 있는지 문화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따로 있으면은 어떨까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제 네네네. 제가 예전에 상무관이랑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무관이 이제 우리 파키스탄 노동자가 한국에 이제 그 수가 많지는 않아서 예, 예.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우즈베키스탄 국가에서는 네. 이제 노동 센터를 따로 이제 따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죠. 국내에서. 예. 이제 노동자 사실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런 것도 다 대사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업무는 대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근데 노동부죠. 그렇죠. 관련. 근데 파키스탄에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한국의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노동센터 하나 마련하면은 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죠, 노동자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7만 명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로 필요한 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그 노동자분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동센터, 노동자 센터가 따로 있으면은 어떨까 싶은 우리의 약간 귀여운 이런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게 무조건 당연히 사정이 있고 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사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와. 오늘 파티마 씨 못 왔지만은 파티마 씨랑 같이 제가 그 대사관에 가서 거기 대사관에 어떤 업무들을 보고 계시는지 대사님부터 쭉 만나보고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 영상을 만나보시죠. Hello, Assalamu alaikum, sir. Walaikum How are assalam. you? It's really good to see you finally. Alhamdulillah, thank you so much.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time for our show. I would like you to, first of all, introduce yourself to our audience today, sir. Okay, my name is Nabil Munir. I have been working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a diplomat for almost 29 years now. I've served in different countries, started with Japan, then South Africa, Kenya, Belgium, the US. I have stayed a long time in New York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So that's who I am, and I'm here
for the last about 3 months now. What are, like, Korean companies, as you know, are investing in a lot of countries these days. They're having a good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lot of countries. Where do we stand on that? Like, is there a lot of Korean companies working in Pakistan, or they are investing in Pakistan, or they are interested in Pakistan so far? I would say yes to all three of your questions. Great. The Korean companies were introduced to Pakistani market by Daewoo. Right. It was when they built the first motorway between Motorway, Lahore right. and Islamabad. Right. And since then, they've had an excellent experience in Pakistan. Right. They've really blossomed. There's many companies working there, which include Samsung, which includes Kia. So there are many of them who are working on hydropower. They are working in electronics. They are working on hospitality. Right. Lotte is there as well. Right. So, for example, I'll just give you this example of Kia. Right. Kia has now very quickly become the third largest manufacturer of vehicles in Pakistan. Oh, that's great. sir. It Oh. beat Honda. Honda used to be It number did? 3. Now Kia is Wow. number 3. That's great. And it sold 30,000 units in the last year, the Kia Sportage. In 1 year. In 1 year. Wow, So that's it's great. amazing. It's doing Yeah. very well. Right. And it's really something that all the other Korean companies are watching. Right. And they're seeing that the return to investment is great. Right. We have great opportunities of investment. Right. We have great incentives that we provide. Right. So a lot of other companies are interested and they Right. are coming in. That's great, sir. Beating Honda is a big thing because Honda has been there for decades. I think they started in like early 60s or 70s all over the world. So beating Honda in Pakistani market is a big thing, and I think that shows that Korean companies have huge potential in Pakistan, and the Pakistani consumers are ready to utilize Korean products, right? So The Pakistani consumer, they identify Korean companies with quality Right. and workmanship, that's true. professionalism. That's true. So I mean, and Korean companies are very good in all of this. Right, right. So That's so very it's, they have a very very bright future. That's very true, sir. As you said, that the business relationship started from Daewoo, which was a big company in Korea at that time, and you're very right that the business relationship is growing, and I'm pretty sure that during your time, our relationship will even grow further, and it will be reaching high levels. Sir, doing businesses together needs people-to-people relationship, and you already mentioned that people-to-people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What do you think the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kistan and Korea, and what are your future plans in terms of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countries? Pakistani and Korean people are very similar in many ways. That's true. They are both basically, our ethos is based on Eastern culture. Right. We are hospitable people. We are more emotional people. Right. We are people who love our relationships, who respect our relationships. Right. So in that sense, that grounding is there already for people to people contact. Right. And now, and as I said, for example, the Buddhists, Right. they started in Korea. Buddhism started because of monk Maranatha Maranatha. that came like 1800 years ago, Right. and he established Buddhism in this country. Right. And so this relationship is already existing. Now again, foundation is there. We need to build on it further. That's very Now interesting. we have our students, we have our researchers, we have our E9 workers, we have our business people. They are all presenting a very good face of Pakistan. Right. And this is exactly what Koreans need to see. Right. That Pakistan is a diverse country, Right. and it has a beautiful culture. Right. It has great cuisine. Right. It has amazing scenery, Right. beautiful green mountains, deserts, blue waters, everything. Right. So it's where all Koreans need to go. Exactly, sir. You're very right. Not only Pakistani students, researchers, and businessmen and workers are here, but a lot of Koreans, as you said, that a lot of Korean companies are working. Even Koika is there, Kotra is there, and all the other companies that you mentioned. There's one Korean friend, sir, that I have. He calls himself the Prince of Hunza. And so he loved the culture. He said that Pakistan is my first hometown and Korea is my second. So we do have Koreans also there, and I think this will keep growing. And as you said, definitely Korean people need to see the culture, the beauty, the diversity and everything, and they would fall in love in Pakistan. That's very right, sir. And you also said that Buddhism started the relationship 1800 years ago.
So there's a huge relationship and there's a huge potential between Buddhism, tourism exchange between both countries. And you recently launched an amazing documentary, the Pakistani Buddhism Heritage. That was amazing too. So what is your plan in terms of Buddhism exchanges between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sir? Absolutely. I think the documentary, the logic behind producing this documentary and launching it Right. was that this is kind of an unsold potential of Pakistani tourism, Right. the religious tourism, Right. because a lot of the great sites of Buddhism are in Pakistan, whether it's Takbai, whether it's Taxila, and many others, and people in Korea don't know. Right. When Koreans identify Buddhism, they identify it with a broader subcontinent, Right. but not with Pakistan itself. Exactly. And when we talk about Buddhism in Pakistan, they're quite surprised. Right. And so that potential is there. Yeah. We are working on that, and just like the documentary, we are working on some projects with the Jogya order as well, Right. to introduce Pakistani Buddhist culture in Koreans and to entice them to visit Pakistan Right. and see all of this firsthand. Exactly. Finally, sir, what is your message to? Because as you said, that people-to-people relationship. For that, we need to talk about culture. We have a lot of similarities, and our show, 270 million people, is something that is focusing solely on the similarities between both cultures, and we're trying our best to show Pakistani culture to Koreans and Korean culture to Pakistanis for bilateral relations. So, what is your message? What is your encouraging message to our hardworking team from the Living TV and also our panel members? A short message for our people. I think my message is that you're doing a great job. You are really connecting the two cultures, and that is extremely important. When you connect the two cultures, that is how you build relationships. Sure. That is how you build economic relationships, trade relationships, political relationships, because they're always grounded in people. Right. So what you're doing is a great job. I really am proud of you, and I really think that this is a show that people should watch, and this is a show that will bring our people together. Thank you very much, sir. Thank you. That's very encouraging, and we will keep working hard and make things happen between both countries. Before we close the interview, I would say one thing that we always do when we do interviews. When we do interviews with Koreans, we say Pakistan Zindabad in the end, but we have a similar nara, similar slogan for Koreans too. Tehan Minguk Manse. So today we will do that, and we will close the interview. I will say Tehan Minguk, and you will say Manse, and then we'll finish it, sir. Okay. Looking at the camera. Tehan Minguk Mans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Sure. My name is Sara Sarwar, and right now I'm working as the head of Chancery at Pakistan Embassy. What is your role in the Embassy of Pakistan? So being the head of Chancery is a very all-encompassing type of role that I have. I deal with the consular affairs. I deal with all the public that comes in for the consular work. Then I also deal with the diplomatic affairs, attending various events, representing Pakistan and the embassy at various occasions, at various conferences and seminars. Then I'm also the administratively responsible for the embassy,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ole. And apart from that, whatever role or whatever task ambassador assigns me, I do that as well. So you are eventually play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in our embassy. Yeah, And that's right. Thank you so much, and for even government of Pakistan. Thank you. Yeah, so Ms. Sara, as you know that Pakistan has a huge potential of tourism, and a lot of young Koreans also want to visit Pakistan, and recently people who watch our show, they want to visit Pakistan. So can we note the number of Koreans that are traveling to Pakistan recently? You are absolutely right. The interest is increasing day by day with all the tourist-friendly policies that the Pakistan's government is implementing for the last few years. And with all that ease, many Koreans are interested in visiting Pakistan. Many young Koreans, especially. I see that some students, when they get summer vacations, they plan their visit to Pakistan, and I really
I'm really glad to hear that. So the number of the Koreans that visit Pakistan every year is around. It varies actually because Because of COVID, yeah. and everything. The number was not that much, but in this year we have seen increase in the numbers, and we hope that the numbers keep Yeah, on increasing. keep on rising. Yeah, especially during this year. So the exact number I can tell you by the end of this year, Yes, like the inshallah. yearly. So let's hope and pray that the Yeah, exactly. situation. A lot of YouTubers also recently visited Pakistan Yeah, after the that's COVID right. thing, and Yes. they're really enjoying their time in Yeah, Pakistan. that's So right, we are that's really happy, and we are really hoping that more Koreans visit Pakistan. Yeah, as well. that's right. So, as you said that your role is to facilitate Koreans who go to Pakistan for travel. So, can you tell our viewers that some of the visa-friendly policies of tourism in Pakistan? So, recently Pakistan's government has transitioned from the manual visa system to the online visa system, which is really an improvement in our system, because previously you would have to bring all the documents and visit the embassy, either in person or maybe through some agent. But now you can it's just a click away. You can just access the website and then just put all your documents online, and you will not need to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embassy unless there is an interview request by the embassy. And this is one of the significant step that the Pakistan's government has taken in this field. And other than that, as you may also know, that in Pakistan government is renovating and remodeling the existing structures so that the tourists feel at ease when they visit Pakistan. So there are many things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and I think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what is your message for Korean people? For the Korean people, Yeah. For the Korean people, I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ell them that whatever they hear in the media, it's the negative, primarily the negative part. It's not right. So before taking any decision of not visiting Pakistan, let's visit Pakistan and see it with your own eyes, what Pakistan is all about, what the people of Pakistan are all about. It's not just Pakistan, it's the people that are the most the friendliest and welcoming people. And once you go there, you would like to stay longer and you would like to visit again. So be there, and then make a perception about Pakistan, not before visiting Pakistan. Yeah, that's the thing we also mention always in our shows, Yeah. that Pakistan is really famous for hospitality, Yeah. and we really love our guests who live in Yes, Pakistan. yes. So yeah, after watching this interview, I hope really more people go to Pakistan, and Yeah. they will love it. Let's hope so. Definitely. Yeah. Yeah, Ms. Farah,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I hope you also watch our show.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Thank you. Thank you. Hello, Assalamu alaikum, Mr. Walaikum Adil. salam.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I know you are very busy. You have very busy schedule, but you gave time to do 70 million people show. That's amazing. It's my pleasure. Thank you very much.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Okay, I'm Mohammad Adil Khan. I work as a community welfare attaché in Pakistan Embassy to Republic of Korea. What is the role of a community welfare attaché? What is your role in the Pakistan Embassy in Korea? Oh, like its name, community welfare attaché. Right, My right. main, job is to facilitate and assist Pakistani community in Korea. Right. So your job is to make the Pakistani people living in Korea feel home, Yeah. even out of home, right? Not exactly feeling Feel like home? home, but Okay. yeah, look, this is a different country. Right. So they have to adjust and adopt to these new conditions, Right, right, new right. culture and new, laws, new regulations. Right, right, right. So my job is to, ease their fear of this alienness of this country. Right, right. I think in every field of the Pakistani diaspora, we have amazing leaders and examples. For example,
in terms of the researchers. Khan Muhammad, Yeah. Professor Khan Muhammad, recently got an award from his university. We have businessmen like Mudassir Chima who got award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a lot of exports from Korea. And we also have, as you said, notable companies. People are working professionals. We have Irfan Haider who got the Hero of Hyundai title from the Hyundai Motor. So I think you are doing an amazing job as the community welfare attaché, encouraging your people, making them adjust properly in Korea, and that's a great job. What are the common problems of the Pakistani diaspora living in Korea? The main problem, I guess there are two main problems. The one major problem is language. Right. So what our community, is the major hurdle they face in Korea is language. Right. Because Korean language is a completely different language for us back in Pakistan. So Right. this is the main barrier for them to adopt and adjust to the Korean society. Right. Second is obviously culture. Right.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and a new culture for Pakistani. Right. Right. So these are the two main problems or main hurdles Right. Pakistani community facing. Facing good. So what are you doing to resolve these problems for your community here? Like one of the facet of my job is to counsel our community, and usually what I do is to arrange gatherings, get-togethers, events, and things like that. And there we counsel our people to and encourage them to learn Korean language, Right. to adopt to Korean culture, to adhere to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ight. So this is what we do. We constantly engage them, and we also engage certain Korean NGOs to help our community out in this aspect, to guide and teach them Korean language and Right. Korean cultural aspects. What is your message to the Pakistani community living in Korea? The main, the Pakistanis are really amazing people. They are very adjusting, very adaptable to Hardworking. any, they are hardworking. Obviously, they are hardworking. They are very good ambassadors of Pakistan. But Right. Korea, of course, Korea is a new place for them. It's a new country. They have a different culture. They have different customs. They have their own laws and regulations. So what we must do is to, first of all, we have to learn Korean language, learn their customs, learn their values, Culture. learn their norms. Right. So this should be our main focus. We have to, if we have to adopt this culture, if we have to adjust in this culture, we have to learn their ways of life. Right. So once we learn their ways of life, there will be no difficulty for us to adopt and adjust in culture and society, and making Korea as a second country. That's true. That's great. Thank you very much, Mr. Adil, once again. You're doing an amazing job for the community, and I hope you keep it up and make the community perform even better here. And also, not only that, our community living here should also focus, as you said, that they should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will also bring both people-to-people relationship. We had interview with Excellency the Ambassador. He was saying that people-to-people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o come closer in terms of everything, all the exchanges. So you are playing a good role in that. Keep it up, Thank you very and much. we wish you all the best. So before we finally close the interview, we always say a slogan. When we interview Koreans, we say Pakistan Zindabad. So we will say a message and then we'll close the interview. Right. You ready? I will say 대한민국. You will say 사랑합니다. Okay? 사랑. You will say 사랑합니다. Sarang. Okay? Like with this sign. Okay? So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대사관 영상을 잘 보셨죠? 제가 항상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여기 계시고 뭐 상무관들도 이제 몇 년밖에 여기 없으시니까 또 다른 나라도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언어를 배우고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 가는 대사님들과 상무관들은 어느 정도 그 언어를 배우고 가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영어로 진행하고 왔습니다.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중에 대사님께서 진짜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파키스탄과 한국의 관계의 발전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많이 응원을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방송을 지금 2억 7천만의 사람들 방송을 너무 잘하고 있고 이거는 파키스탄과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서 딱 필요한 프로젝트 중에 그쵸, 하나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서로 잘 알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사업도 일어나고 교육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것 쪽에 이제 대사님께서 많이 집중을 하셨고 또 제가 대사님께 질문한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지만은 불교 문화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사관에서 불교 다큐멘터리도 맞아요. 나왔었는데 Buddhism Heritage of Pakistan라는 이런 다큐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통해서 파키스탄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까웠고 지금도 그 문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일단 사이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뭐 대사님도 조금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주재원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그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찾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네. 또 사실 뭐 파키스탄에서 오기 전에 파키스탄에서 한 6개월이라도 좀 네.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죠 생각이 그죠. 들고 예. 근데 제가 몇 번 여쭤봤어요. 왜 한국말 안 배우시는지 여쭤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오기 전에도 배우기가 시간이 안 돼서 어렵고 여기 와서도 너무 바빠서 또 가족도 있으니까 주말엔 또 가족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정이 있죠. 근데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대사님께서 하신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무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상무님들도 만났는데 모든 상무님들이 사실 상무관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CWA님 아까 미스터 아딜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문제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오고 있는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쪽에 트레이드 카운슬러, 커머셜 카운슬러라고 하죠. 그분도 이제 파키스탄과 한국의 이제 무역과 서로 투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비자 쪽에도 진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파티마 씨가 여쭤봤는데 그 헤드 오브 찬서리 사라 님이 있는데 사라 사르바님 그 여자분인데 상무님한테 물어봤는데 비자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 한국에서 비자 받고 파키스탄 갈 때 한 달 비자도 받을 수 있고요. 일주일 비자도 받을 수 있고 3개월 비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비자 신청할 때 제가 파키스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 신청서에 제대로 쓰면은 사실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저는 파키스탄에 가서 그냥 여행만 할 거예요. 너무 간략하게 쓰면은 한 달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서 처음 파키스탄 갈 때는 파키스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주일, 2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크기도 하고 너무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나 한 달 비자만 가지고 왔다. 나는 한 2달 정도 있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거기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국내에 들어가서 비자 연장하려고 신청을 하면은 그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완전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트랑킬러라고 그 친구가 난 한 달 충분하겠다라고 갔는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연장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연장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여쭤봤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사관의 상무님이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실 대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신청할 때 저는 3개월 정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벌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신청하면 3개월 정도 준대요. 그리고 네네. 제가 좀 더 조언 드리자면은 네. 이제 이렇게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할 때 네.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초청장 네. 받으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사업 관련해서 한 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반 예, 친구들 만나기 위해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청장 보내주면은 갈 수 예, 있어요. 6개월 정도요? 그죠? 많게는 6개월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대사관에서 들었던 거는 최대 3개월 정도 뭐 비즈니스 비자 말고 그 여행 단기 비자는 방문 비자, 네, 예.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주는데 그것도 신청할 때 잘 디테일하게 써주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써주시면은 그때 이제 3개월 주고 아니면 조금 더 한 달만 주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사관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대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그 상무관님도 아주 친절하게 만나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대사님이 우리 2억 7천만의 사람들의 방송을 너무 홍보를 했고요. 우리 리빙 TV도 많이 응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대사님께서 파키스탄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방송을 계속 잘 봐주시고 우리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에 가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대사관에서 다 쉽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파키스탄에 편하게 가고 파키스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우리 대사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다음 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라하피즈. 네.